안녕하세요. 대성중학교 1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에는 온라인 수업으로 배웠던 내용을 총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과 함께 벌써 온라인 수업으로 1단원을 모두 마쳤는데요. 이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정리해놓은 마인드맵을 함께 볼게요. 자, 1단원을 정리해보면은 크게 지구계, 그 다음에 암석, 풍화, 대륙이동설 이렇게 크게 4개의 챕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맵을 보니 어떤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이것들을 큰 4개의 챕터 가지로 해서 이렇게 연결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부터 지구계, 암석, 풍화, 대륙이동설 순으로 해서 한 챕터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볼 챕터는 지구계입니다. 지구계라는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용어를 분리해서 볼 줄 알아야 해요. 지구랑 계, 이렇게 말이죠. 지구랑 계. 네. 자, 그래서 계라는 거를 영어로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이 시스템이란 것은 선생님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자, 자동차를 보면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엔진, 바퀴, 핸들, 기어 이렇게 여러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하나를 조작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기어를 조작했다고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조그만하게 기어가 있네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아마 잘 알아봤을 거예요. 자, 이 기어를 조작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뒤에 후진 기어로 바꾸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은 이 기어를 바꾼 것만으로도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구르게 되고 원래라면은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자, 기어를 바꾼 것만으로 해서 뒤로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핸들도 뒤로 가면은 핸들도 내가 꺾는 방향이랑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 기어를 하나만 움직였는데도 핸들, 그 다음에 바퀴 이렇게 여러 가지 부품들이 서로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볼까요? 네, 서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가 이런 것들을 계, 즉 시스템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지구계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지구를 이루는 여러 부품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냐면 직권,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품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지구를 이룬다라는 뜻에서 지구계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직권에 있는 화산이 폭발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직권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제가 기권인 하늘을 덮겠죠. 그렇게 되면은 햇빛이 줄어들기 때문에 온도가 줄어들 것입니다.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물권의 생물들이 온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직권을 하나를 움직여 보았을 때, 직권이 아니, 여기 있죠. 직권을 움직여 보았을 때, 나머지 수권, 생물권, 기권, 외권, 이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의 개처럼요. 이것을 바로 지구계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더욱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것은 선생님이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게요. 직권입니다. 직권을 더욱 관심 있게 볼 겁니다. 네, 직권은 지구의 껍질, 즉 지표와 지구 내부 구조를 포함하는 지구의 부품이에요. 이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었냐면 지, 진, 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구 내부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파악한 지구 내부 구조는 4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다들 밑에 적혀 있다시피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렇게 4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여기서 이 층들의 각각의 특징을 한 가지씩 알고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선생님 옆에 이렇게 하나씩 적어 놓았는데요. 이 특징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지각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이 대륙지각이 해양지각보다 훨씬 두껍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멘틀의 특징에 대해서 볼까요? 멘틀은 특이하게 고체와 액체의 중간이라고 불리는 유동성 고체라고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고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고체와 액체 중에서 고체와 더 가까운 유동성 고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체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것은 자습서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면은 이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외핵은 지구의 내부 구조 중에서 유일하게 액체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내핵에서는 내핵은 지구의 가장 안쪽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온도와 압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여기서 중요하게 볼 것은 이 두께들이에요. 이 멘틀 같은 경우에는 두께가 가장 두꺼운 것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꺼운 것은 외핵, 그리고 그 다음 내핵, 제일 얇은 것은 지각. 이렇게 네 가지의 층이 각각의 두께감을 가지면서 지구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암석인데요. 암석은 그 이름이랑 그리고 암석이 생기는 그 방법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암석을 제대로 공부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암석이 생기는 그 과정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는데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화성암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용암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화성암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퇴적암은 어떻게 만들어진 암석이었죠? 퇴적물이 굳어서 만들어진 암석이 퇴적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변성암은 화성암이나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진 암석이 바로 변성암이었습니다.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만들어진 암석이 변성암이었습니다. 먼저 화성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성암은 크게 화산암과 심성암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이 나누는 기준은 용암이 어디서 굳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기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지표 밖에서 또는 지표 근처에서 굳는 암석을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이 화산암의 종류에는 제주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현무암, 그리고 현무암보다 색이 밝은 유문암 이렇게 나눌 수 있었고요. 심성암은 깊은 심자를 써서 심성암인데요. 이 용암이 지하 깊은 곳에서 굳으면은 심성암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화강암, 그리고 화강암보다 색이 어두운 발령 이렇게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퇴적암은 퇴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암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퇴적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여강 같은 경우에는 자갈인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사암은 모래인 퇴적물이 다시 할게요. 여감은 자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사암은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셰일은 진흙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 그 다음에 석회암은 석회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석회물질은 대표적으로 계란 껍질과 같은 것들이 그리고 또 뼈 속에 있는 탄산칼슘이라고 있는데 그 물질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면 석회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응회암은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인데, 여기서 응회암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화산 활동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해요. 다음 변성암은 보면은, 변성암은 화성암이 변성된 것과 퇴적암이 변성된 것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화성암 중에 화강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편마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퇴적암 중 셰일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편암, 그리고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 편마암이 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사암이 규암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석회암이 대리암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을 보면 우리가 했던 활동 중에 있었는데요. 기차에다가 모래를 뿌리고 그리고 기차가 지나가게 해보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모래 알갱이들이, 이렇게 점처럼 있던 알갱이들이 이렇게 되게 큰 판처럼 이루어진 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압력만을 가해도 이렇게 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변성암은 높은 열과 압력을 가해서 만들어지는 암석이라는 것을 선생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다음 광물을 보도록 할게요. 광물은 무엇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광물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였어요. 예를 들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마인크래프트에 나오는 이것이 화강암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화강암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런 사진이 되겠죠. 네, 이런 화강암에는 보면 이렇게 검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고, 또 이런 투명한 알갱이, 흰색 알갱이, 그리고 주황색 또는 밝은 핑크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알갱이들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알갱이들을 광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 사진의 검은 알갱이는 흑음모, 그 다음에 밝은 분홍색의 이 광물은 장석, 그리고 투명하거나 또는 흰색인 이 광물을 석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광물 중에는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석영, 흑음모, 장석, 각섬석, 희이석, 감람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장석이 우리 지구에서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광물들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광물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특성을 꼭 알아야 합니다. 먼저 광물들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겉보기 색을 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듯이 흑음모와 장석은 두 가지 색깔이 전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이 색이 같다면 좋은 색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좋은 색은 무엇이냐면은 조흔판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포처럼 거친 돌 조각인데요. 여기에다가 광물을 긁어보면 이 긁혀 나오는 색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네, 자세한 것은 선생님이 계약하고 나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좋은 색으로도 구분이 안 된다 하면은 굵기로 판단하는 겁니다. 굵기는 다르게 얘기해서 단단한 정도라고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방해석이랑 석영을 긁었을 때 석영이 더 굵기가 단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긁었을 때 방해석에 흠집이 나게 되는 거죠. 흠집. 그렇기 때문에 굵기를 통해서도 구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자성이란 것이 있는데요. 자성이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자석을 갖다 대었을 때 이것이 끌리는지 안 끌리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염산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염산을 똑똑 떨어뜨렸을 때 기포를 흘리면서 염산을 똑똑 흘렸을 때 기포가 나면서 반응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돌 중에서는 반응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광물들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챕터는 풍화입니다. 풍화에는 어떤 것이었나요? 네, 잘 대답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풍화는 암석을 부수거나 또는 성질을 바꾸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렇다면 풍화 작용은 무엇일까요? 네, 이 두 가지 용어가 상당히 헷갈리는 더라고요.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풍화 자체는 암석을 부수거나 아니면은 성분이 변하는 것을 풍화라고 하는데 이 풍화를 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원인을 풍화작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풍화작용은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암석을 부수는 풍화작용, 암석의 성분을 변화시키는 풍화작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고요. 이 암석이 부서지는 풍화작용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자, 물이 얼 때 부피 변화라는 그림인데요.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것을 얼기 전과 얼고 난 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이렇게 페트병이 훨씬 더 부풀어 오르고 부풀어져 오르고 그리고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물이 얼면은 부피가 커지는데요. 이렇게 물이 얼면서 커지는 것을 통해서 바위 틈에 물이 녹았다가 얼면서 바위에 이러한 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물이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이 바위 틈을 점점 밀게 하는 거예요. 점점 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서 암석이
틈을 벌리게 되고 점점 더 갈라지게 되고 결국에는 이 암석과 이 암석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풍화작용에서는 다음 이끼를 볼게요. 우리 이끼가 많이 껴있는 것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이 이끼는 특이한 물질을 내뿜는다고 해요. 그러면서 바위를 점점 녹이게 되고 또 바위를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성분을 변화시키고 또 이끼가 점점 더 바위를 약하게 만들면서 바위가 부서지는 풍화작용도 일어날 수 있겠죠. 네, 그렇듯이 이런 것을 풍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토양의 생성으로 넘어올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지구는 처음부터 이렇게 진흙이나 모래로 이루어져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지구는 처음에는 하나의 용암 덩어리였어요. 이 용암 덩어리들이 식으면서 처음에는 지구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겠죠. 그렇다면은 이 암석이 어떻게, 여기 보면 이렇게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암석이 어떻게 지금의 우리가 사는 토양이 되었을까요? 한번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맨 처음에는 지구도 큰 암석이었는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풍화작용, 선생님 초성만 적을게요. 풍화작용을 통해서 돌이 점점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조금 부서진 돌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들이 더욱더 부서지게 되면은 이렇게 모래나 암석 조각들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이런 작은 모래나 암석 조각 사이에는 영양물들이 많아서 식물들이 이렇게 푸릇푸릇한 식물을 볼 수 있네요. 이 식물들이 잘 자란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풍화가 더 진행되고 여기에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하면은 비가 내린다 해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비가 내리면 여기 이렇게 진흙이 우리 채반에 걸러지는 것처럼 아래쪽으로 이렇게 진흙들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아래쪽에 이렇게 단단한 암석, 그리고 암석이 부서진 것, 그 위에 진흙, 그 다음에 모래나 그리고 암석 알갱이들이 이루어진 우리의 토양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 이 단단한 암석, 여기에 있는 이름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것이 이 암석 알갱이들. 그리고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이 여기 맨 위에 층에 있는 모래와 암석 알갱이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이 여기 위에서 두 번째 층에 있는 진흙층이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암석의 순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암석의 순환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사진의 큰 이 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마그마에 대해서 보면은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것이 화성암이었죠. 이 화성암이 아까 얘기했던 풍화작용 적어볼까요? 네, 풍화작용을 받아서 일어나면은 작은 알갱이들, 즉 퇴적물이 되겠죠. 이 퇴적물들이 우리가 알듯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변성암이 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변성암이 녹겠죠. 녹으면은 다시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암석이 순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화살표를 살펴볼게요. 이쪽에 있는 이 분홍색깔 화살표를 살펴볼까요? 화성암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변성암이 다시 마그마가 되어서 다시 화성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변성암이 풍화가 돼서 퇴적물이 될 수도 있고, 이 퇴적물이 다시 쌓여서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 이 퇴적암이 다시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다음, 그 다음에 이 퇴적암이 다시 풍화가 되어서
여러 암석들이 조각이 나서 다시 대적물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우리 암석 자체는 한 가지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모습을 변하면서 암석들이 순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순환이라는 용어를 어려워하던데 우리 도로명 주소 보면은 방어진 순환도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들 본 적이 있나요? 자, 우리 동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보면은 방어진 순환도로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동구를 한 바퀴 돌게 돼 있어요. 저쪽에 보면 뭐 방어동도 있을 수 있고 여기 뭐 일산동, 그 다음에 뭐 전화동, 남목 뭐 이렇게 동네들이 이렇게 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나오는 길이 연포동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동네들을 이렇게 한 바퀴 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도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암석의 순환이라고 하는 것도 암석이 여러 동네를 순환하면서 여러 암석들을 순환하면서 그 모습을 바꾸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챕터로 넘어오는데요. 대륙이동설입니다. 대륙이동설은 어떤 학자가 주장했냐면 베게너라는 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었어요. 우리 책에 이 베게너라는 학자가 맨 처음에 주장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큰 대륙이 움직일 거라는 상상을 절대 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절대 당연하지 않고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베게너는 네 가지의 증거로 대륙이동설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네 가지 증거가 어떤 것이냐면 해안선, 화석 분포, 빙하이동, 그 다음에 산맥 분포예요. 그림으로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보면 이렇게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요 사이에 그 해안선, 그러니까 대륙의 모양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요 밑머리와 그리고 북아메리카 요쪽 부분 그리고 유럽 이쪽 부분 이렇게 하나로 합쳐보니까 큰 덩어리가 되더라 라는 것이 베게너가 주장한 증거였고요. 그 다음에 메소사우루스라는 그 멸종된 공룡이 있는데 이 공룡 화석이 멀리 떨어진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더라. 그리고 글로소포테리스라는 식물 화석이 있는데 이 식물 화석도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얘는 더 길게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까지 넓게 뻗쳐져 하나의 연결된 형태로 이렇게 분포하더라 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빙하의 분포 흔적인데요. 이 빙하는 이동할 때 벽을 긁거나 하는 등의 특이한 흔적을 남기게 돼요. 이러한 흔적들이 남극을 중심으로 이렇게 붙여보았을 때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흔적이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증거로 해서 베게너가 대륙이동설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대륙이동설은 이러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무시를 받았어요. 왜 무시를 받았냐면 이렇게 큰 대륙이란 것은 엄청 크잖아요. 대자를 크게 얘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선생님 한자로 표시해 볼게요. 이 대륙을 이동할 수 있는 힘을 설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큰 대륙을 밀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베게너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것이 판구조론이라는 겁니다. 우리 지구는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판 아래에 멘틀이 있잖아요. 판이 이렇게 있고 아래 멘틀이 있을 거예요. 알다시피 판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멘틀이 우리 물 끓듯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판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판구조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여기 잘못 적어놨는데 이 판구조론에서 판 중에는 대륙판과 해양판 이렇게 존재하게 되고요. 대륙지각과 해양지각과는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화산대와 지진대를 보겠습니다. 화산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화산대,
그리고 지진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을 지진대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지진을 부르는 용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진이 어디서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진원과 진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요. 진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얼마나 센가에 따라서 규모와 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규모는 에너지의 척도예요. 우리가 만약에 장풍을 쏘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장풍. 자, 이렇게 장풍을 쏘았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이 아플까요? 맨 뒤에 있는 사람이 아플까요? 당연히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아프겠죠. 그런 것처럼 규모는 에너지의 척도인데 이 에너지파의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는 이 맞은 사람의 아픔의 정도. 그러니까 규모가 같은 지진이라고 해도 어디서 맞았느냐에 따라서 그 아픔의 세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규모는 언제나 같은데 진도는 그 세기가 상대적이라서 만약에 경주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경주와 가까운 울산에서는 진도가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경주와 먼 서울에서는 이 진도가 약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이 분포인데요. 이 분포에서 살펴보면 놀라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화산대와 그리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 그리고 판의 경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근처로 보면은 이쪽에 판의 경계와 그리고 지진대가 거의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듯이 판의 경계에서 화산활동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을 정리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단원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단원은 지구와 지구 내부의 중점을 둬서 살펴보는 단원이었어요. 중학교에 처음 들어와서 배운 과학이 어땠는지 선생님이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학습지에 활동 1에 있는 문제를 4개 정도 준비해 주었습니다. 천천히 풀어보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우리 이번 단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했고 그리고 활동 1 문제를 풀고 그 다음 강의를 듣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했습니다.